메르스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대응 훈련을 했지만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사흘째 의심 환자가 나오지 않고 관리 대상도 줄어 메르스가 진정 국면을 맞으면서 경상북도가 도정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성서공단의 근로 여건이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은 낮아 전국 주요 공단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가 17억 인구에 시장 규모 2조 달러에 달하는 무슬림 사회의 식품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메르스와 사스 같은 신종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질병관리본부와 시도가 위기 대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봤더니 말이 훈련이지 책상 위에서 토론을 벌이는 게 대부분이고 참여하는 기관도 별로 없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홍보 동영상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을 키우고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경상북도가 질병관리본부와 2011년 신종 감염병 훈련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기 대응 훈련과 교육을 통해 경상북도가 지난해 연 훈련을 보면 홍보 영상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훈련 참가자 58명 가운데 시군 보건소 직원이 50명으로 대부분입니다.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단 말이 무색해집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9월 메르스가 국내에 퍼진 것을 가정해 연 훈련은 도상훈련, 책상 위에서 조별 토론을 1시간 벌인 게 전부입니다. 대구시는 훈련 장소인 호텔의 임차료와 단체복 구입, 우수기관 표창에만 훈련에 배정된 예산의 70%를 썼습니다. 우리가 위에 보면은 통일된 색깔 빨간색 같은 거 아십니까? 유니폼. 우리가 훈련하면 이제 전부 다 통일해야 되니까 그죠?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2년 시도와 대응 훈련을 가진 뒤 작성한 평가서입니다. 유관기관의 참여가 적은 것과 도상훈련에 그치는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아직 바뀐 게 없습니다. 도상훈련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선을 하고 현장훈련에 관한 부분들도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올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했던 차였던 겁니다. 또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거기에 따른 다양한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신속하게 할 건지 하는 데 대한 지침이나 그런 대응 훈련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적인 확산. 지난 2010년부터 시도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감염병 대응 훈련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행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수도권과 달리 경북에는 사흘째 메르스 의심 환자가 나오지 않고 관리 대상도 줄어 이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메르스 방역보다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감자를 캐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일손 부족으로 방치되어 온 감자밭에 경상북도의 노인단체 50여 명이 찾은 겁니다. 그동안 메르스 탓에 농촌의 일손 돕기가 뚝 끊겨버린 데다 돈을 주고도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농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돈보다는 지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촌에서는 하여튼 다중으로 다방면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공포로 꿈쩍았던 대외 활동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북도에는 메르스 확진자와 의심 환자가 전혀 없는 데다 접촉자 모니터링 숫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상북도는 일손 돕기를 활성화하고 직거래 장터,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으로 소비 부진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메르스 진정세에 따라 관광 숙박업과 유통 서비스업, 운수업 등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나섰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을 가동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보류되거나 중단된 행사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수산물 해외 마케팅 등의 대외 활동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의 첫 메르스 확진자 김 씨의 3차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 대구시는 내일 추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전문가들과 퇴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구에는 현재까지 자가격리 96명, 능동감시 343명 등 모두 488명이 관리 대상이고 경북은 자가격리 17명, 능동감시 62명으로 79명이 관리 대상입니다. 동명 목욕탕을 이용했던 자가격리 대상자 11명 가운데 2명의 신원이 확인돼 자가격리됐고 나머지 9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보건소를 통해 받은 메르스 관련 1일 상황 보고서를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구의원 51살 A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병원 격리자와 자택 격리자 등 10명의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대구의 모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숨졌다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27살 B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내년부터 10년간 추진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올 연말에 확정 고시됩니다. 철도 노선 유치를 위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한데 경상북도의 철도망 구상을 정윤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상북도가 구상하는 철도망 구상은 종축 3개, 횡축 2개 노선의 신설입니다. 종축은 중앙선 복선 전철과 문경 마산 간 중부 내륙선, 문경 진주 간 남부 내륙선입니다. 서울 수서에서 시작돼 문경까지 이어지는 중부 내륙선을 문경에서 2갈래로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문경에서 마산으로 이어지는 중부 내륙선은 도청 신도시를 거쳐 안동으로 이어지며 안동에서 중앙선을 타고 군위까지 간 뒤 군위에서 동대구를 거쳐 마산으로 이어집니다. 문경에서 진주로 이어지는 남부 내륙선은 문경에서 상주를 거쳐 김천, 진주로 연결됩니다. 횡축은 김천에서 전북 전주 노선과 봉화 분천에서 울진 노선 신설입니다. 분천 울진 노선이 신설되면 영동선과 동해 중부선이 연결됩니다. 도청 신도시와 전국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신도청과 전국이 사통팔달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제3차 국가철도기본계획에 철도망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의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 내년부터 10년간 추진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합니다. 전국의 시도와 시군이 철도 노선 유치에 시동을 걸었고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로로 빼앗긴 물류와 여객을 철도로 복원하겠다는 철도공사의 계획도 덧붙여지면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전국이 주목하는 빅플랜으로 부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전국 주요 공단 중에서 성서공단의 근로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 시간은 길고 임금은 낮았는데 하청 구조가 주 원인인 만큼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공단인 성서공단 점심시간. 아침 8시 전에 출근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가 저녁 8시 넘어서 퇴근을 해 하루에 2번 이 식당을 이용합니다. 8시 기다려갖고 싸는 반 하면 5시, 나도 하면 8시 반. 통계청에 따르면 일반 노동자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41.9시간이지만 민주노총이 조사한 공단의 평균 노동시간은 49.7시간이었습니다. 이 중 성서공단은 여기에서도 4시간 정도 더 많아 이주 노동자 비율이 높은 양산시 웅상공단 다음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이 적을수록 노동시간은 더 긴 겁니다. 실제 성서공단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2005년 12.9%에서 올해는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임금 수준이 낮은 파견 노동자 등 임시직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 빛이 좀 있어요. 어렵죠. 거기 맞춰서 생활하는 거지. 노동계에서는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하청 구조에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원청이 하청에 주는 납품 단가를 어느 선으로 최저임금 폭만큼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영세사업장도 살고, 그리고 영세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좀 먹고 살 수 있는. 노동계는 이와 더불어 성소공단의 CCTV 감시 비율 역시 전국 최고이고 근로기준법 위반 비율이 90%를 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24일 총파업을 이끌었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인성열 본부장을 비롯한 지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4월 24일 총파업 집회 이후 범원의 거리에서 새누리당 대구시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1시간가량 대치했는데 검찰은 교통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적법한 절차를 밟은 시위와 행진을 경찰이 물대포 등을 쏘며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검찰은 노동운동 탄압을 즉시 중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원전 추가 건설과 전기요금 인하를 잇따라 발표한 걸 두고 국민들의 전기 소비를 부추겨 원전 증설의 구실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을 더 지어서라도 전기를 값싸게 충분히 쓰자는 논리 같은데 선진국들과는 정반대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달 초 서민 정책이라며 올 7, 8, 9 석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혜택을 보는 가구는 전력 소비 상위 45%에 해당하는 중산층 이상, 월 전기요금 4만 7천 원에서 21만 7천 원 사이로 대다수 서민들은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8월 1일부터 1년간 할인하기로 했는데 결국 혜택을 보는 중산층 이상의 가구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전기 소비를 부채질하면서 당장 전력 피크철인 다음 달부터 순간 최대 전력 사용량이 전력 예비율을 위협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황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전기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기요금 인하 조치는 전력 피크 때 절전이 아닌 전기 수요를 부추깁니다. 결국 신규 원전 증설로 가는 명분을 쌓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로 최근 발표된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들었습니다. 2029년까지의 전력 예비율 목표치를 22%로 정하고 원전 4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에서 목표치 22%는 미국과 유럽의 15%보다 훨씬 높아 잘못된 예측이라는 겁니다. 전력 예비율 목표치를 미국과 유럽 수준인 15%로 조정하면 계획한 원전 4기는 지을 필요가 없게 돼 결국 목표치를 과도하게 높게 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국내 전력 소비 증가율은 해마다 둔화하고 있어 정부의 전력 예비율 목표치가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낡은 원전을 다 폐쇄하더라도 전력 공급에는 향후 1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세계는 지금 원전과 전기 사용량 줄이기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무릅쓰고라도 원전을 지어 산업계와 중산층 이상에서 전기를 헐값에 마음껏 쓰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20일 포항제철소가 화력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긍정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비판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시장은 포스코의 이익보다 시민의 건강권을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은 전 세계적으로 17억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에 육박하는데 대구 테크노파크가 무슬림 식품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말레이시아에서 국제 할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맞게 만들어진 물품을 뜻하는데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 국가와 할랄 시장에 진출한 30여 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17억 명 정도인데 이들의 경제활동 규모는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사람들이 영위하고 있는 경제활동이 전 세계 약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들어가면 그 2조 달러 시장을 한국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기능성 음료와 가공식품을 할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남아 시장의 가공식품 수출 계약을 잇따라 성사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업체들이 까다로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증을 어떻게 빨리 받느냐가 가장 현재로는 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증 체계를 저희가 빨리 구축하고 지역 내 그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저희 내부적으로 연구개발 센터를 오픈랩을 만들고 할랄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게 되면 한 사람당 평균 1,800만 원 정도의 의료 관광비를 지출하는 무슬림들을 대구로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분야의 대책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총선 대구 수성갑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 수성갑 당협위원장에 도전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대구의 정치 1번지인 수성갑 지역은 지역 발전과 정치 혁신의 요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며 국회의원 3선과 도지사 재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의 제도약과 정치 혁신을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위환 의원은 상수도 공급으로 필요가 없어진 마을 간이 상수도를 보수해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올해 세계 물포럼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고우현 의원은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가 입장객의 대부분이 지역민인데도 유례 없이 입장료를 받고 외국 선수들 식사는 서울 업체에 맡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과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개선에 지난해 쓰인 금액과 올해 책정된 금액이 대구시가 정한 교통카드 선수금 이자 사용 방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통카드 업자가 지출해야 할 교통카드 이용 환경 개선에는 3억여 원이나 쓰일 예정이라며 교통약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늘리라고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오늘 경산 종묘유통센터에 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종자업체와 육종가, 농가를 대상으로 종자와 관련한 종합상담 서비스를 했습니다. 국립종자원을 비롯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한국과수종묘협회 등이 참여해 식물 신품종 보호 출원과 종자 분쟁 상담, 종자 유통조사 등에 관련된 상담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대구와 중국 선양을 잇는 전기 노선을 내일부터 취항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55분에 대구공항을 출발해 오전 11시 선양공항에 도착하고 귀국 항공편은 오전 11시 55분에 출발해 오후 3시 10분에 대구공항에 도착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6년 중단한 대구 선양 노선을 9년 만에 다시 취항했다며 백두산 관광과 동북 삼성과의 교류가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구제역 가축 매몰지 400여 곳을 관리하면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17곳을 가능성이 없다고 분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북에서 이렇게 잘못 관리된 매몰지는 모두 6곳입니다. 또 외부 오염원의 영향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59곳도 사후 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북에서도 19곳의 매몰지가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자신과 자신의 애인을 험담한다며 옛 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4살 송모 씨와 송 씨의 애인 32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애인 사이인 이들은 어제 오후 6시쯤 김 씨의 원룸에 송 씨의 옛 애인 27살 A 씨를 불러 A 씨가 자신들을 헐뜯고 다닌다며
1시간가량 마구 때린 뒤 뇌진탕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주경찰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서도 외상으로 버섯 재배 시설을 건축한 뒤 자재대금 5,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2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55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표고버섯 재배시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에 A씨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공무원 32살 B씨도 입건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